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33번 문제 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자, 펌프의 흡입관 설치 요령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흡입관은 펌프 한 대당 하나로 한다. 흡입관이 길 때는 중간에 진동 방지대를 설치할 수도 있다. 답은 흡입관은 연결부나 기타 부분으로부터 절대로 공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한다. 펌프 같은 경우에서는 공기가 흡입되면 작동이 안 되죠. 그리고 흡입관과 치수정 바닥까지의 깊이는 흡입관 직경의 1.5배 이상 유격을 둔다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흡입관과 치수정 바닥이 아니라 흡입관과 흡수정 벽체 사이의 거리에서 흡입관 직경의 1.5배 이상의 유격을 둬야 됩니다. 정답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망여과법을 정수 처리에 적용되는 주된 선정 이유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응집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답은 막의 특성에 따라 원소 중의 현탁물질, 콜로이드, 세균류, 크립토스포디움 등의 일정한 크기 이상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 답은 부지 면적이 종래보다 적을 뿐 아니라 시설의 건설 공사 기간도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답은 마개 교환이나 세척 없이 반영구적으로도 자동 운전이 가능하며 유지관리 측면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마개 교환이나 세척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개 교환이나 세척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강우 우수량의 설계 강우 산정 시에 측정되는 강우 자료 분석을 통해서 고려해야 되는 지성 관로의 최소 설계 빈도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풀이도 있는 것처럼 지성 관로의 최소 설계 빈도는 10년을 기준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수 처리를 위한 정수 시설인 급속여과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급속여과는 여과 속도가 120에서 150m/day로 관속여과 4에서 5m/day에 비해서 30배 정도 빠릅니다. 다음에 플러그의 질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여과층의 필요 두께는 여제 입경에 반비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제 입경에 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여과 면적은 정수량에서 여과 속도를 나눠서 계산하죠. 자, 그리고 여과지 한지의 여과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하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나번이 정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수시설의 시설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갈로에 옳은 것은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수도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 정수시설은 유지보수, 사고 대비, 시설 개량 및 확장 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예비 용량을 갖춤으로써 수도 시스템으로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예비 용량을 감안한 정수시설의 가동률은 갈로 내외가 적당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수시설의 가동률은 보통 몇 퍼센트 내외가 적당하냐 하면 75% 내외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상수 치수 시설 중에서 취수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조가 간단하고 시공도 비교적 용이하다. 나번이 수중에 설치되므로 호속 표면수는 취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완성하고 안정된 치수가 가능하죠. 그리고 보통 대형 치수에 사용되며 수위 변화의 영향이 적어요. 일단은 대형 치수는 안 돼요. 그래서 중소량 치수에 사용이 되고 그리고 수위 변동에 상당히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깊은 지점에서 치수하기 때문에 매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9번 문제. 하수관로에서 조도계수가 0.014, 동수경사가 100분의 1이고 관경이 400mm일 때 이 관로의 유량은 얼마인가? 맨닝 공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형이 주어졌어요. 원형, 관경이니까 400mm. 400mm는 직경이 0.4m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면적이라는 것은 4분의 파이d의 제곱. 따라서 계산하시면 0.12566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죠.
자, 그리고 원형에서 경심은 4분의 D로 표시하죠. 경심이라는 것은 면적에서 윤변의 길이를 나눠주기 때문에 따라서 D가 0.4m니까 경심은 0.1이에요. 자, 그리고 동수경사는 지금 100분의 1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맨닝 공식에 의한 유속은 n분의 1 곱하기 r의 3분의 2성 곱하기 i의 2분의 1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조도계수입니다. 조도계수 얼마가 되는 거죠? 조도계수는 문제 조건에서 0.014. 자, 그리고 r이라는 경심은 0.1m로 계산했죠? i라는 기울기는 100분의 1로 주어졌어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 경심의 3분의 2성, 기울기의 2분의 1성을 해서 값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유속의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539m/s가 나왔어요. 그러면 유량을 계산하니까 여기 얼마를 곱하면 되죠? 면적. 자, 우리가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이용해서 0.12566제곱미터로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면적 곱하기 속도는 0.19m의 3성/s라는 유량으로 환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닝 공식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맨닝 공식에 의한 유속 구하는 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40번. 하수도 관로의 접합 방법 중에서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굴착 깊이를 얕게 함으로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수위 상승에 방지해서 양전고를 줄일 수 있고 펌프로 배수하는 지역에 적합하나 상류부에서는 동수경사선이 관정보다 높이 올라갈 우려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바닥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바닥을 중심으로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접속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접속하는 방식을 뭐라고 그러죠? 관절을 기준하기 때문에 관저접합이라고 하죠.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분뇨 소화설러지의 발생량은 1일 분뇨 투입량의 10%이다. 발생된 소화설러지의 탈수전 함수율이 96%라면 탈수 소화설러지의 1일 발생량은 얼마인가? 분뇨 투입량은 360kl/day, 탈수된 소화설러지의 함수율은 72%, 분뇨의 비중은 1.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설러지량과 함수율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설러지 공식은 V1 곱하기 100-P1은 V2 곱하기 100-P2로 나타내게 되죠. 그럼 여기서 V1이라는 값은 뭐죠? 분뇨 투입량의 지금 몇 퍼센트? 10%. 그러면 360kL라는 값은 미터의 삼성하고 동일한 단위죠. 따라서 360m의 삼성과 대위 중에서 10%, 0.1.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죠? V1이 되는 거예요. 자, 곱하기 100-P1. 탈수 전의 함수율이 P1이니까 96%. 자, V2를 계산하죠. 그리고 탈수 후에 함수율이 P2가 되니까 72%. 따라서 V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5.14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팁에서도 있는 것처럼 V1을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활성 설러지법에서 포기조의 MLSS 농도를 3000mg/L로 유지하기 위해서 설러지의 반송률은 단 반송 설러지의 SS 농도는 8000mg/L라고 그랬어요. 자, 반송비든 반송률이든 반송비에서 곱하기 100을 하면 반송률이 되니까 MLSS라는 미생물의 농도가 나와 있을 때 반송비는 MLSS 나누기 SSR-MLSS죠. 여기서 반송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MLSS가 3000mg/L 그리고 SSR이 8000mg/L. 지금은 공식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너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조건으로 문제를 줬어요. 그래서 60%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원래식은 팁에 있는 값인데 SSI가 안 주어지든지 무시한다는 조건이 나와 있으면 생략을 하면 되죠. 왜? 그 값이 이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4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수량이 1000m의 삼성포대이고 BOD가 300mg/L인 폐수를 완전 혼합 활성 설러지 공법으로 처리하는데 포기조 MLSS 농도가 3000mg/L, 반송 설러지 농도가 8000mg/L로 유지하고자 한다. 이때 설러지의 반송비는 폐수 및 방류수의 MLSS 농도는 제로, 미생물의 성장률과 사망률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MLSS가 주어졌을 때 반송비는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미생물 MLSS 농도 나누기 SSR-MLSS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MLSS의 농도가 3000mg/L 그리고 반송 설러지 농도 SSR이 8000mg/L. 자, 그러면 0.6이라는 반송비를 계산하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곱하기 100을 하면 반송률, 곱하기 100을 하지 않으면 반송비. 그래서 실제로 보면 두 개가 같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원계 폐수 처리의 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수산화물 침전법, hợp착법, 이온교환법, 황화물 침전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수원계 폐수 처리의 암기법은 수원화 황화궁에 이염 좀 붙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수원을 처리했을 땐 아는 아말감법, 그리고 황화라는 것은 황화물 침전법이 있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이온이라는 것은 이온교환법, 그리고 붙여라는 것은 hợp착법이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질소인 처리 공정인 5단계 바덴포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폐설리지 내에 인의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비료의 가치가 높죠. 답은 1차 무산소조에서는 탈질화 현상으로 질소가 제거되죠. 답은 호기성조에서는 질산화와 인의 방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질산화와 인의 과잉 흡수가 일어나죠. 그리고 답은 2차 무산소조에서는 잔류질산성 질소가 제거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인의 과잉 흡수가 돼야 되니까 답은이 정답. 그래서 질산화와 인의 과잉 흡수는 호기성조에서 또는 포기성조에서 일어나는 거죠. 호기성조와 포기조는 같은 뜻입니다.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설러지 탈수하기 위해서 98%의 수분을 함유하는 설러지에 옹집제를 가했더니 상등액대 침전설러지가 2대1로 되었다. 이때 침전설러지의 함수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조건 자체 내에서 자,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2대1이니까 3칸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침전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침전을 시켰어요. 침전 후. 그러면 우리가 침전 전에는 3칸에 전부 다 설러지가 이렇게 떠 있겠죠. 전체로. 근데 침전을 시키게 되면 상등액과 침전 설러지가 2대1의 비율로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V1이라는 것은 설러지가 3군데 다 있으니까 3이 되고 V2는 한 칸에만 있으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러지 공식 V1 곱하기 100-P1은 V2 곱하기 100-P2에서 V1은 3, V2는 1, 그리고 P1이라는 값은 98%, 그리고 P2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P2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94%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V1과 V2를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활성설러지 공법으로 폐수를 처리할 경우에 산소 요구량 결정에 중요한 인자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유입수의 BOD와 처리수의 BOD, 다음에 포기시간과 고형물의 처리시간, 다음에 포기수 내의 MLSS 중 미생물의 농도. 자, 이 조건들은 전부 다 우리가 산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죠? 자, 라번에 보시게 되면 유입수의 SS와 DO. 자, 여기서 유입수의 SS와 DO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질소 제거를 위한 파과전 염소 주의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적절한 운전으로 모든 암모니아성 질소의 산화가 가능하다. 다번에 시설비가 낮고 기존 시설에 적용이 용이하다. 다번에 수생생물에 독성을 끼치는 잔류염소 농도는 높아진다. 다번에 독성 물질과 온도에 민감하다고 그랬어요. 자, 파과전 염소주의법 같은 경우에서는 독성 물질이나 온도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무시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면 정수장애에 사용되는 완속여과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완속여과는 여과 속도가 4에서 5m/day, 반면에 급속여과는 120에서 150m/day로 완속에 비해서 급속이 30배 정도 빠르죠. 자, 갑은 여과 시스템의 신뢰성이 높고 양질의 음용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보다는 완속이 정수된 수질이 좋아요. 나번에 수량과 탁질의 급격한 부하 변동에 대응할 수 있고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운전자를 필요하지 않고 최소한의 전력만 필요로 한다. 여과질을 간헐적으로 사용하도 양질의 여과수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과질은 연속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양질의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양질의 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라번.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질소와 인 제거를 위해서 H2O 공정 중에 호기성조의 역할로 오른 것은 호기성조라는 것은 인의 과잉 흡수. 그죠? 자, 그리고 현미성조라는 것은 인의 방출, 유기물 제거. 그리고 무산소조라는 것은 탈질 작용에 의한 질소 제거. 자, 따라서 지금 질산화와 인의 과잉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산화와 인의 과잉 흡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1번 생물학적 처리 중에서 호기성 처리법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호기성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좋아하는 미생물, 활성산러치법, 나번의 현기성 소화법, 다번의 산화제법, 라번의 살수여상법. 현기라는 것은 공기를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기를 이용하지 않는 우리가 방법을 현기성 소화법이라고 하죠.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팁에 보시면 호기성 처리는 유기물과 산소가 결합되면 CO2와 H2O가 나와야 되고, 반면에 현기성 처리를 하면 CO2와 메탄가스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발액의 수두 손실은 바 모양 및 바 사이 흐름의 속도 수두의 함수이다. 자, 큐시머식은 손실 수두를 다음 식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서 바 형상 인자에 의해 수두 손실이 달라지는데 수두 손실이 가장 큰 형상 인자는 어느 것인가? 자, 수두 손실이 가장 큰 것은 끝이 예리한 장방형이 수두 손실이 가장 크게 되죠. 따라서 카본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암기를 해 놓은 게 좋죠. 그래서 완만한 것보다는 뾰족한 자체가 수두 손실이 크게 되죠. 기울기가 크니까 카본이 정답.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초심층 포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이 기포와 미생물이 접촉하는 시간이 표준활성 설러집보다 길어서 산소 전달 효율이 높다. 나번 순환류의 유속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난류 상태가 되어서 산소 전달률을 증가시킨다. 답은 FMB라는 것은 먹이와 미생물의 비죠. 표준활성 설러집 공법에 비해서 낮게 운전한다고 그랬는데 FMB를 표준활성 설러집에 비해서 높게 운전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표준활성 설러집 공법에 비해서 MLSS 농도를 높게 운전한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죠. 표준활성 설러집법은 우리가 MLSS가 1500에서 2500mg/L 정도가 되잖아요. 이 값보다 높게 운전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살균 효과가 가장 높은 파장의 범위는 어느 것인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외 파장 중에서도 살균 범위가 가장 높은 것은 250에서 270 나노미터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통 자외선이 200에서 400 범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면 자외선의 범위가 되는 200에서 400 범위의 값을 찾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에서 400 범위에 들어가는 것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질산염 40mg/L가 탈질되어서 질소로 환원됐을 때 필요한 이론적인 메탄올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응식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산성 질소가 메틸알코올과 반응하며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느냐면 6대 5로 반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질소와 CO2, H2O, OH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필기 같은 경우에서는 반응식이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NO3와 메탄올은 6대 5로 반응한다는 것을 개수를 꼭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질산의 농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질산의 농도가 주어질 수도 있고 질산성 질소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소에 해당하는 농도가 주어지게 되면 N, 그리고 질산에 해당하는 농도가 주어지면 NO3의 분자량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6 곱하기 62g일 때 메틸알코올은 32g이니까 5 곱하기 32g. 자, 질산이온의 농도가 40mg/L예요. 따라서 필요한 메틸알코올은 X. 따라서 17.20mg/L라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활성산러치 변형법 중에서 폐수를 여러 곳으로 유입시켜서 플러그 플로우 시스템이지만 FMB를 포기조 내에서 유지하는 것은 어느 공법이냐? 자, 지금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폐수를 여러 곳으로 유입시킨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폐수를 여러 곳으로 유입시키는 게 계단식 포기법이라고 합니다.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협착장치 중에서 고정상 협착장치의 역세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기억 동안 먼저 표면 세척을 한 다음 니은 미터의 삼성퍼 제곱미터 아우의 속도로 역sek수를 사용해서 청을 디귿 정도 부상시켜서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표면 세척 시간이 10분에서 15분, 그리고 역세척의 속도가 24에서 48 미터 per hour. 자, 그리고 부상률은 10에서 50%. 따라서 고정상 협착장치의 역세척에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표면 시간은 10에서 15분, 그리고 역세척 속도는 24에서 48, 그리고 부상률은 10에서 50%가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풀이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침사지의 설치 목적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침사지라는 것은 우리가 무기물을 제거합니다. 자, 펌프나 기계 설비의 마모 및 파손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관의 폐쇄를 방지하고 활성 선러지조에 데드 스페이스 등의 사석이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 모래나 자갈이죠. 침전지와 설러지, 소화조 내의 축적. 침전지와 설러지, 소화조 축적하고는 침사지는 관계없어요. 침사지는 무기물이 침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계적으로 청소가 되는 바 스크린의 바 두께는 5mm이고 바가 안의 거리는 20mm, 바를 통과하는 유속이 0.9m/s라 한다면 스크린을 통과하는 수두 손실은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두 손실 H 구하는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2지분의 VB의 제곱 마이너스 VA의 제곱 곱하기 0.7분의 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는 뭐를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뭐를 계산해줘? VA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장치를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 자, 수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 수로에 여기에 우리가 스크린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스크린을 수로를 통해서 스크린으로 들어가는 뭐가 있어요? VA가 있겠죠? 자, 그리고 통과하는 VB가 있겠죠? 그래서 VB가 지금 얼마냐 하면 0.9입니다. 0.9m/s예요. 자, 그리고 VA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웠을 때 VAAA는 VBAB에서 V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W라는 것은 수로의 폭, H라는 것은 수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타냈을 때 자, 이 값을 우리가 H로 표기하면 되고 이 값을 수로의 폭, W로 표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AA라는 것은 단순하게 요 값이에요. 그래서 수로의 면적이 됩니다. AA라는 것은. 그래서 W 곱하기 H로 표현해요. 그런데 AB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통과되는 면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스크린을 보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W 곱하기 H라는 수로의 면적에 우리가 스크린을 보정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린을 보정하는 방법은 바 간격 나누기, 바 간격 플러스 바 두께로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의 간격이 얼마라고 주어졌느냐 하면 바의 간격이 20mm, 바의 두께가 5mm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mm 나누기 20mm 플러스 5mm로 보정을 하면 0.8 W 곱하기 H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AB를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스크린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VA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VA를 계산을 해보면 자, VA라는 것은 VB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0.9m/s. 그 다음에 AA 수로의 면적이니까 W 곱하기 H. 그리고 AB는 스크린을 고려한 수로의 면적 0.8 곱하기 WH.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0.72m/s라는 VA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공식에 VB의 자리에 0.9, VA 자리에 0.72, G라는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을 대입하시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한 h는 0.0213m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팁에서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VA는 수로의 면적이고 VB는 통과 면적이기 때문에 스크린에 바의 간격과 두께를 반드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바닥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인 호수에 물 깊이는 5m로 측정되었다. 한 달 사이 호수의 인농도가 250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에서 40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로 감소하고 감소된 이는 모두 침강된 것으로 추정될 때 침전율의 값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필기실기에서 같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단위를 보세요. 단위. 그래서 인침전율을 미리그램 per 제곱미터 데이로 나타내요. 그럼 지금 여기서 250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에서 40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로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 달에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단위를 보정을 해줍니다. 단위를 보정을 해주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값을 표현을 해서 단위를 표현해주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단위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예요. 요거.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10의 육성이라는 것은 면적을 뜻하는 거거든요.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1제곱킬로미터는 10의 육성 제곱미터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이 값이 1제곱킬로미터를 제곱미터로 보정한 거예요. 자, 여기서 뭐를 더 곱하느냐 하면 수심 5m를 곱하죠. 자, 곱하기 한 달은 30일 단위 보정을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한 번 더 여기서 뭐를 나타내느냐면 제곱미터라는 면적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제곱미터라는 면적, 단위 환산을 위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타내게 되면 35mg per 제곱미터 데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단위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문제를 우리가 단위 환산해서 문제를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60번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1번 문제를 보면 95.5%의 황산 비중 1.83을 사용해서 0.5노르말 H2SO4 250ml를 만들려면 95.5%의 황산 몇 ml가 필요하냐고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노르말 농도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지금 주어진 비중이 1.83으로 주어졌으니까 지금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비중을 이용을 해요. 1.83 곱하기 10의 3승을 곱하면 그램 퍼 밀리리터가 그램 퍼 리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비중의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또는 그램 퍼 센치의 3승이거든요. 자, 이 값을 그램 퍼 리터로 나타내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당량에 해당하는 황산은 98g짜리의 분자량인데 2당량짜리니까 98g 나누기 2가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램수죠. 자, 그리고 농도가 지금 몇 프로로 주어졌느냐 하면 95.5%예요. 그래서 100으로 나눠주니까 35.67 노르말 농도가 나왔죠. 그럼 MV는 N-V-를 사용해서 0.5노르말짜리 얼마를 만들려고 하죠? 0.5노르말짜리 250을 만들려고 해요. 뭐를 이용해서? 35.67 노르말짜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35.67 노르말짜리가 얼마만큼 필요하냐? 따라서 V2는 3.50ml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노말액산 추출 물질의 정도 관리로 맞는 것을 찾으시오가 했어요. 자, 정량 한계는 얼마죠? 0.5mg per 리터로 설정하였다. 자, 그리고 상대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5% 이내면 만족한다. 답안의 정확도는 110%여서 재시험을 수행하였다. 답안의 정밀도는 10%여서 재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정도 관리 항목에 보면 정량 한계가 0.5mg per 리터, 정밀도는 상대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 정확도는 75%에서 125%예요.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정답이 가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투명도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의 투명도판의 지름은 30cm이다. 그리고 납은 투명도판에 뚫린 구멍의 지름은 5cm, 답안의 투명도판에는 구멍이 8개가 뚫려 있죠. 그리고 투명도판의 무게는 얼마죠? 2kg이 아니고 3kg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가벼워서 추를 추가할 때는 2kg짜리의 추를 추가하는데
투명도판의 무게는 3kg짜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노말핵산 추출 물질을 측정할 때 시험 과정 중에서 지시약으로 사용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시약으로 사용되는 것은 뭐를 사용하죠? 메틸오렌지 용액을 지시약으로 사용하죠. 따라서 나번입니다. 따라서 메틸오렌지 지시약을 넣게 되면 황색에서 적색이 될 때까지 염산을 주입을 해요. 그렇게 되면 pH가 4 이하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65번에 보시게 되면 배출효율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자동 시료 채취기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의 기준은 시간이 나오면 무조건 몇 시간이죠? 6시간. 자, 분이 나오면 무조건 30분. 자, 그리고 횟수가 나오면 2회.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가번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료 채취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팁에 있습니다. 자, 측정은 무조건 2회입니다. 시간 간격은 6시간, 분의 간격은 30분, 평균은 산술 평균. 이 값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66번에 보시게 되면 수중의 시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안은 세 가지로 측정하죠.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온 전극법이 있고 연소 흐름법이 있죠. 따라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은 적용 시험법이 아니죠.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료의 전체를 위한 3분해법 중에서 질산과염소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과염소산을 넣을 경우에 질산이 공존하지 않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질산을 먼저 넣어줘야 한다. 그래서 3분해법에서는 질산이 가장 먼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납을 측정할 경우에 과염소산에 따른 납전기 발생으로 측정지에 손실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자, 납의 설명은 황산이온이 다량 존재하게 되면 불용성의 황산납이 생성되어서 측정치에 손실을 가져온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면서 3분의 가리온 시료에 적용하고 유기물을 함유한 뜨거운 용액에 과염소산을 넣어서는 안 되죠. 폭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틀린 것은 나번. 자, 그리고 68번. 물 1리터에 NaOH 0.8g이 용해되어 있을 때 몰 농도는 단위 환산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일단은 1몰이라고 하면 1몰은 분자량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NaOH의 분자량은 얼마죠? 40g. 그러면 여기서 0.8g이 1리터에 녹아 있어요.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을 나눠주면 그램 없어지고 몰퍼리터라는 값이 바로 나오죠. 따라서 0.02 몰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농도는 몰 농도면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죠. 그래서 그램퍼리터라는 질량 농도를 몰 농도나 노르말 농도로 전환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몰 농도는 1몰은 분자량, 노르말 농도는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분자량 대신에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를 대입하게 되면 노르말이 된다는 거 꼭 숙지하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